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의 중도 포기와 함께 해리스 월즈와 트럼프 벤스의 구도로 확장되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민주당 정권의 연장인지 아니면 트럼프 2기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울질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특히 이 중국의 경우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누구를 선호할까요?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는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의 왕지스, 후란, 조젠 웨이가 쓴 중국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를 원할까?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정학 및 글로벌 정치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현저하게 다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바이든이 후보에서 밀려나고 대선 구도가 해리스 대 트럼프로 바뀌면서 미국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이어서 많은 국가에서는 향후 카멜라 해리스 아래에서 바이든의 국제주의 외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재선된 트럼프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후보의 훨씬 더 고립주의적인 접근 방식 사이에 점점 더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이런 글로벌적 시각과 중국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따르면 8년 전에 첫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대결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당혹스럽게 여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보다 더 반중국적 태도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아예 적국으로 대해야 한다는 초당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누가 정권을 잡던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국 전략가들은 어떤 외교 정책을 원할까요? 오늘날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였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 우위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가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수정주의 강국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미국의 삶의 방식과 자유세계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이고 거의 모든 이슈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가끔씩만 사용되던 지리적 용어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취했습니다. 특히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미중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을 코로나의 진원국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중 간에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무역 협상에 열려 있었고 기술 경쟁 및 대만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과의 정책 공조에서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왔고 동시에 영향력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다자전선을 구축하거나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일부 중국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주로 비즈니스 이익과 중국과의 거래에 관심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포린 어페어스의 견해입니다. 급기야 2017년 11월 트럼프는 베이징을 방문했고 2020년 1월에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무역 긴장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실패로 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당황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산업 정책 시행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녹색 기술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미국 간의 반도체 파트너십인 칩4 동맹과 같은 보다 조정된 국제적 노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뼈아픈 정책으로 사실상 중국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안보 동맹의 지역 경제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G7을 규합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항하도록 만든 것도 바이든 행정부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에게는 치명적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기적인 고위급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핵심적 대중국 정책은 최소 앞으로 10년 정도는 변화되진 않을 겁니다. 미국 국민들의 반중국 여론도 그렇거니와 대중국 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모든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00년 이후 비차별적이고 유리한 무역 조건과 시장 접근권을 부여해온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취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기술 분리 정책도 펼칠 것입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거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소비재,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양자 간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다자주의보다 양자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과 파트너를 동원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중국의 확고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 미국이 별도 협상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까요? 일단 해리스 행정부가 바이든 접근 방식의 대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방 및 아시아 국가연합을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에 비해 이런 전략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가 된 이 월즈의 대중국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BBC는 지난 7일 공화당에서는 월스를 가리켜 친중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 그러면서 월즈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월즈는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달라이 라마도 만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수시로 만났으며 중국 및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수준으로 관련 활동도 깊이 관여해 왔다 그러면서 월즈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BC는 또한 월즈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 당시에 중국에 있었으며 아예 결혼식 날짜를 6월 4일로 잡을 만큼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자체 브랜드 정장과 넥타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그에 딸 이방카는 그곳에서 수십 개의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지적한 뒤에 월즈 부통령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후변화나 무역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비판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 미국의 다음 정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깊지만 누구를 더 선호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리들은 올해 대선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내정이라 그러면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고 결국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마 주판알을 튀기고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더 틈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키워드가 바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외교 방식입니다. 해리스는 동맹과의 관계를 결속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외교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동맹이 아니라 미국 홀로 무역 장벽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껄끄러운 해리스 월스 팀보다는 트럼프 벤스 팀의 당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미중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